네.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 여덟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이게 마지막인데요. 모르죠. 뭐, 뒤에 또 추가될지. 아무튼, 음, 이제 책 4장 힘에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건데요. 미분에 대한 고백 법칙이 소개가 됩니다. 책에서. 네, 책에서 소개가 돼요. 그래서 두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두 함수의 곱인 거예요. 지금 안 썼으니까.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점이라고. 너무 크게 쓰면 합성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이렇게 미분을 하면은 둘 다 x에 대한 함수라고 합시다. 일변수 함수를 아유 라운드 아닌데. 네, 일변수니까 상미분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f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g를 곱해요. 그 다음에 f를 그대로 f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맞다. 네, 헷갈리죠, 그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약간 그 뭐죠? 약간 내적하고 약간 느낌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그렇네. 그죠? 그 내적,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내적하면은, 성분끼리 곱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약간 느낌이 그냥 덧셈하고 곱셈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비슷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곱셈이 3개다. 그러면은 F, G, H. 곱셈이, 이게 함수가 3개 곱해져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X 미분도 유사하게, 진행을 합니다. 유사하다고만 하니까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는 조금 약간 어떻게 됐으려나 생각이 드네요. 그냥 예상에는 이렇게 3개가 아닐까요? 예상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느낌이 하나씩 미분하고 나머지 곱셈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자, 고등학교 때 이미 나올 거예요. 고등학교 때 미분 배우면 이 미분의 고법칙을 아마 배울 겁니다. 배울 거고. 대강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3차원 입체 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에 대한 언급인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영어로 라플라시안, 이렇게 나오거든요. 라플라시안. 근데 이게 책에서는 그냥 한글로 라플라시언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게 뭐 표준 표기로 바뀌었나? 했더니 제가 위키피디아에서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뭐. 물론 영어 발음으로는 언이 조금 더 가깝죠. 가깝고 이 라플라스라는 수학자잖아요. 그거 형용사 형태이긴 합니다. 사람 이름의 형용사가 되는 건 참 대단한 뭐 영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 다 차지하고 있죠. 뭐 뉴토니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밀토니언 뭐 이런 것들. 부럽죠? 그런데 부러운데 사실 라플라시안 그 이름이 되게 멋있지 않나요? 약간 좀 뭔가 건담에 나올 것 같은. 음, 근데 이 3차원에서, 자, 3차원의 직교좌표계라는 게 먼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리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여기 땡 다 직교라는 거죠, 직각 이런 거죠. 직교좌표계에서의 라플라시안이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보통 그 이 델 제곱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델 제곱이라고 해서 이게요. 대를 하고 나서 또 대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의미로는 그레디언트의 발산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레디언트의 발산. 먼저 그레디언트를 먼저 구하고 그거의 발산을 구한다는 거죠. 어,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fx, y, z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함수가 있으면은 이 함수에 먼저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그레디언트 f는 예를 들면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x, y, 라운드 f, 그다음에 라운드 z, 라운드 f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요거를 가지고 다시 또 뭘 하는 거죠? 그 다이버전스 구한 거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했는데 또 이걸 한 거거든요. 참, 네, 더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참, 네, 뭐 이렇게 두 번 되는 느낌이 들죠? 네, 이렇게 돼서 계산해 보면 이게 두 번 미분하는 거를 이렇게 씁니다. 제곱처럼 씁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곱셈의 제곱이 아니에요. 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두 번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쓰니까 좀 이쁘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자, 예, 그렇고요. 이 F를 빼면은 연산자만 이게 든 것처럼 보이죠. 뭐 그런 거죠. 자, 그렇고요. 구면좌표계라는 게 있어요. 사실 저는 구면좌표 저도 익숙하진 않습니다. 예, 구면좌표계 저도 익숙하지 않은데요. 구면좌표계를 계산을 이제 구면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을 계산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산을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구면좌표계는 어떤 점을 x, y, z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성분은 세 개입니다. r, 세타, 파이. 이 파이는 이렇게 썼나? 이거 대문자인데 이거는 이렇게 썼나? 소문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파이 맞죠? 네, 이 파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영어 파이고요. 이건 파이야 파이 발음하려면 F로 발음한다면 파이인데 이렇게 썼겠죠? 자 이렇게 썼는데 요거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길이랑, 그다음에 각이 두 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을 두 개를 써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세 개 간에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x는 뭐, y는, 그러니까 r과 세타와 파이로 이제 이렇게 y도 있겠죠? 식이 있을 거예요. 식이 있으면 이걸 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되는데, 어우,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딱 한 케이스만 얘기해 줍니다. 딱 한 케이스만. 네, 그래서 라운드 R, 라운드, 어, 뭐 이렇게 하면, 아, 맞죠? 아니구나. 라운드 X는 이제 이게, R로 했을 때는 뭐, 너무 제 노션에 써놓긴 했는데 너무 복잡하네요.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제 결과적으로 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진짜 아름답게 나오더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라플라시안이 식이 나오는데요. 이 앞에 식이 쭉 있다가 요 식이요. 아마 뭐 A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플러스 A인가? 뭐 되어 있는데 여기가 다 R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R에 대한 함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A 부분 있잖아요. 또 A 부분은 쫙 쓴 다음에 이게 아마 뭐 플러스 B인가? 물론 이게 뭐 있을 수 있습니다. 팩터가. 근데 요 부분이 또 재밌게도 또 세타에 대한 함수예요. 세타에 대한 한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B가 또 나머지가 있는데 이건 또 파이에 대한 함수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가 R로만 표현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나머지 A가 또 세타와 파이를 다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근데 어쨌든 A가 아닌 부분은 R로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R에만 함수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A도 마찬가지로 이 B 부분만 떼면은 이 부분은 세타에 대해서만 함수인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아예 그냥 뭐 파이에 대한 함수.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함수 분리라고, 변수 분리, 함수의 변수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 함수가 이제 이게 사실은 전체 함수인데 약간 상쇄적으로 약간 체인처럼 느껴지죠. 체인처럼 느껴지는데, 체인에 느껴질 때, 이 체인의 그 연결고리 부분 아닌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다변수의 경우에 특정 변수에 대해서만 의존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랬을 때 특히 이 부분이 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이제 식으로 보았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R로 표현이 됐다고 했을 경우 이게 R인가 감마인가 감마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제가 R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아유, 불안한데, 이거? 아무튼, 뭐, 아리건, 감마건. 어쨌든, 그랬을 때, 수소의 경우에는, 이게 다, 실제로 다, 독립이라고 한답니다. 의존하지 않는답니다. 서로. 네, 그래서, 순수히 R로만, 순수히 세타로만, 순수히 파이로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함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멋진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이 책에 나왔었습니다. 네, 대강 이렇게 좀 됐고요. 완전 불안한데 이번 거는 다시 녹음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그냥 일단은 한번 올리고 여러분 평가 뭐 피드백 받을 수도 있고요. 대강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추가 녹음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계획으로는 일어날 일 일어난다의 수학에 대한 코멘터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녹음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1, 2편이 굉장히 의욕이 넘쳤었어요. 원고도 거의 뭐 없다시피 하면서 막 열을 내서 막 녹음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너무 그렇게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꼬이기도 하고 틀린 말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막상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원고를 자꾸 이제 퇴고한다고 그러죠. 퇴고. 자꾸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보고 고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내용이 좀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상 이렇게 녹음을 하면 제가 사실은 보통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이렇게 무슨 뭐 책 읽듯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천천히 책 읽듯이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좀 약간 좀 정이 없어 보인다 정이 없게 들린다라고 해야 되나? 좀 살아있는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서 뭐 기계가 여기도 기계가 나오네. 기계가 무슨 뭐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를 써도 원고를 그대로 읽진 않아요. 원고를 그냥 참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 얘기한다고 했지? 이렇게 얼핏얼핏 슬쩍슬쩍 보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 원고를 그대로 안 했다 보니까 원고에서 잘 얘기해놨던 걸, 정리해놨던 거를 좀 놓치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전에는 주로 원고를 이제 안 쓰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고를 쓰니까 좀 그건 또 장점인데 재활용이 가능하다? 나중에 뭐 책으로 내든지 뭐 이랬을 때 좀 가능하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되게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고 물론 제가 이 책 자체를 이렇게 막 열심히 읽진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덕분에 이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영상을 볼 때는 이해했다 하다가도 뒤돌아서면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이게 모르겠다가 왜 모르겠다 그러냐면 저보고 다시 그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잘 못하는 거죠. 내게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책 자체도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요. 이제 3장, 4장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책 자체를 이렇게 막 완전히 막 터득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나온 수학만 위주로 간추려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봤었는데 그래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학과 시절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미분 방정식 진짜 안 들었나요? 와리까리 하네요. 들었던 것 같은데. 어쩌면 제가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분 방정식이 약간 수학과에서는 약간 응용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순수한 느낌보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이제 대체로 이제 대수 쪽, 추상대수 쪽, 현대대수 그런 게 좀 강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과목들에 대한 홀대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미분 방정식이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배웠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그런데 그 덕분에 이제 다시 좀 보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벡터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특히 뭐 컬, 다이버전스, 뭐 그레디언트 이런 거는 아마 미분 때 배울 것 같아요. 아마 미분 방정식 배울 때 아마도 아니요 해석학 때 배우려나? 하여튼 뭐 선형대수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선형대수 뭐 번역도 해보고 있지만 선형대수에서는 뭐 굳이 꼭 나오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보면은 재밌어요. 아무래도 미분과 관련돼 있으니까 미분 방정식도 나오겠죠. 아니면 편미분 방정식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도 다시 보게 돼서 흥미로웠고 물리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이게 진짜 내 생에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냐 한다면 딱히 뭐 꼭 집어서 얘기는 하긴 어려워요. 근데 어, 이제 이렇게 이런 걸 하면서 좀 뭐랄까 음, 또 뭔가 신선한 좀 뭔가 지적 경험 을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